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들어가다 봅시다. 우리 사실 요 앞에 거 얘기할 때 힘을 미리 얘기를 했지만 힘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F는 뭐야? 그렇지.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로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뭐뭐뭐뭐 모양, 속력, 방향. 여기서 속력과 방향을 묶어서 뭐라 불러주게? 운동 상태. 그래서 힘을 정의할 때는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킬로그램 힘도 쓰는데 거의 쓰지는 않아요. 킬로그램 힘 같은 경우에는 이 F가 9.8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에다 9.8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kg 곱하기 9.8 하니까 9.8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짜임이라고 하는 거 합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걸 한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알짜임이에요.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더해 주시면 돼요. F1과 F2를 더해서 알짜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다. 그럼 빼주시면 돼요. F1에서 F2를 빼줬을 때가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이제 한쪽 방향을 한 개 힘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알짜 힘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1과 F3를 더해준 다음에 F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어느 쪽으로 면이었다. 그렇지. 초등학생도 알아야 되겠지. 자, 알짜인과 운동 상태를 보시면 알짜인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속력이 변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져요. 수직일 때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방향만 변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운동이 뭐였지? 등속 힘이 일정할 때 원 운동이었죠. 비스듬하면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해요. 대표적인 운동 두 가지가 뭐가 있었지? 진자 운동과 홍일선 운동이 있었죠. 힘이 같은 작용선 안에서 작용해야 하는데 힘이 만약에 같은 작용선 안에서 작용해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면은 알짜임이 0이 됩니다. 근데 작용선이 달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작용선이 다르면은 훼손하게 돼요.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라고 했을 때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과 C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이거랑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이거는 힘의 표현이잖아. 작용, 반작용. 뉴턴 3법칙을 좀 구분해야 돼요. 작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작용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A가 B를 밀고 B도 A를 미는 거예요. A가 B를 미는 힘과 B, B가 A를 미는 힘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은 주어 목적으로 바꾸어 봐라. 그럼 확실히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배에 작용하는 중력에 반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내가 중력을
예? 배에 작용하는 중력은 뭔데? 지구가 배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배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은 반작용이고 대부분 헷갈려 하는 게 부력이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부력. 근데 부력은 뭐예요? 물이 지구를 시험 물이 배를 그지? 목적어가 똑같은 뭐예요? 힘의 표현이라고 목적어가 똑같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뉴턴 제1법칙부터 이제 한번 배워보죠.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운동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속력과 방향이죠. 그래서 정지광석은 정지 상태에서 무언가가 진행이 됩니다. 정지했을 때 급출발하게 되면 급출발하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사실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힘이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지. 얘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는데 차가 앞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정지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거.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와 같아요. 뭐가요? 관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상적인 힘. 관성력의 크기는 외력의 힘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얘도 정지관성이제 종이를 빨리 빼주니까 동준이 정지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거지. 빨리 잡아당기면 밑에 게 끊어지지. 이것도 추의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가속이 뒤쪽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의 힘은 관성력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차는 정지해도 얘는 앞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게 운동 관성이에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돌풀이에 걸려가 디비전한 것도 몸이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다리가 정지했지. 근데 몸뚱아리는 뭐 하고 싶어 해?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해. 운동 관성이지. 입을 터는 것도 먼지를 털면서 먼지랑 이 담요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담요를 빠른 속도로 빼주는 거야. 그럼 먼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담요가 빠지겠지. 먼지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망치와 망치자루. 망치 부분을 망치자루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땅에 팡 부딪혔더니 얘가 아래쪽으로 좀 살짝 내려왔어. 이 쇠 부분이. 이건 정지의 운동이에요. 쇠가 운동이지. 쇠랑 망치랑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쇠랑 망치가 똑같은 거구나. 쇠랑 망치 자루가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망치 자루가 정지했어. 근데 쇠가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지. 삽질은 흙을 퍼서 멀리 던졌어. 이거 정지예요, 운동이. 운동이지. 삽이랑 흙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삽을 정지시켰어. 흙은 뭐 하고 싶어?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날아간 거예요. 자, 관성의 크기는요, 힘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질량입니다, 질량.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F잖아, 힘이잖아. 그러니까 관성력도 똑같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큰 거예요. 외력을 많이 줄수록 또 관성이 커지는 거. 오케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공을 떨어뜨렸을 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죠. 마찰을 무시한다면.
기울기를 달리 해도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없다면 어떻게 돼? 떨어질 때는 속력이 증가하고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는데 수평이면 어때? 속력이 일정하겠죠. 이 공을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어요. 즉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 공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실험은 생각해서 갈릴레이가 생각해서 실험을 했고 이 실험에서 끌어와 가지고 뉴턴이 이렇게 일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법칙은 더 쉬워요. 아까 전에 F는 뭐라고 했어? MA. 그럼 A는 N분의 F죠.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도 같이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줄어들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삼법칙 배운 다음에 얘기를 좀 하자. 삼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아까 얘기했어요. A가 B를 잡아당기면 B도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힘의 표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F1, 지구가 책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에 반작용하는 힘은 책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책상이 받쳐주는 힘이 아니라. 그럼 책상이 받쳐주는 힘과 이 책의 중력은 뭐예요? 힘의 표현이지, 힘의 표현. 책상이 책을, 책이 책상을. 아니지, 아니지. 다시. 책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책을 이제. 그럼 반작용하는 힘은 책이 지구를 이제. 근데 책상이 책을 해버리면 목적어와 똑같은 뭐예요? 힘의 평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이제 바뀌는 얘는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어 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A, B가 있고 3kg, 2kg, 20N으로 밀었어요. 첫 번째 문제, 가속도는 얼마이냐? 두 번째 문제, A에 작용하는 R자임과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각각 얼마이냐? 세 번째 문제, A와 B가 주고받고 있는 작용 반작용의 힘은 얼마이냐? 자, 전체 질량이 얼마? 음, 전체 질량이 5kg이니까 힘으로 나눠주면 가속도인 4m per s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R자임은 음, 각각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N, 8N 이렇게 되겠고 주고받는 힘은 그렇지. 주고받는 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20N으로 A는 밀 수 있어도 B를 직접 밀어줄 수는 없지. 그래서 A한테 얘기를 한다고 내가 20 줄 테니까 네 질량 B만큼 쳐먹고 즉 전체 20 중에 5분의 3을 네가 쳐먹고 5분의 2는 B한테 줘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가 B를 밀게 돼요. 그럼 B도 A를 밀게 되죠. 그래서 헷갈리면 힘을 주고 있는 지점을 가렸을 때 낳는 쪽의 힘이 R자 힘이 주고받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뉴턴이 주고받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줄로 묶여 있는 AB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20뉴턴을 잡아당기면 가속도도 똑같고 그 다음에 AB의 R자임도 똑같아요. 2뉴턴, 12뉴턴, 8뉴턴으로. 그럼 이때 주고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12뉴턴이. 줄로 얘를 끌었는데 내가 B를 끌었지.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지점을 가렸을 때 남는 쪽의 힘이 주고받는 힘이죠. 그래서 12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3kg, 2kg, 1kg이에요. 30뉴턴을 주었습니다. 가속도는 얼마야? 그렇지. 6kg을 30 나누기 6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5m per sec 제곱이죠. 그럼 R자임이 각각 얼마? 15뉴턴, 10뉴턴, 5뉴턴. 그러면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얼마게? 그렇지, 15뉴턴이지. 전체 30 중에 15를 A가 쳐먹고 나머지 15를 A가 B에게 주재. 10 너 쳐먹고 5는 C한테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A가 B를 애초에 얼마로? 15로 밀고 있기 때문에 B도 A를 15로 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도르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볼 거긴 한데 일단 자, 얘 1kg, 얘 3kg, 아 4kg, 킬로그램이에요. 중력 가속도를 10m per sec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B의 무게 얼마? 그램이니까 무게가 얼마냐고. 무게는 중력이죠. 힘이죠. 얘도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데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죠. M에다가 G를 줄여서 그래비티, G를 곱해서 무게를 구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G를 내가 10으로 잡았으니까 B의 무게는 얼마? 10뉴턴이죠. A 무게는 얼마? 40뉴턴인데 40뉴턴은 무시해도 좋죠. 왜? 지금 바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가 아래로 떨어질 거지. 실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를 떨어뜨리는 힘은 10뉴턴인 거야. 그지? 맞나요? 그러면 10뉴턴이라는 힘을 전체 몇 킬로그램이 나누어 갖고 있어요? 5kg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가속도 얼마? 2m per sec 제곱이죠. 그럼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각각 얼마? 8뉴턴, 2뉴턴이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B 입장에서는 아니 요거까지 하고 B 입장 보자. 그러면 주고받는 힘은 얼마가 돼? A, B 사이에 주고받는 힘? 8뉴턴이지.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지구가 힘을 주고 있는 거 말고 남는 쪽의 힘이 주고받는 힘이죠. 그래서 8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극히 B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B는 원래는 얼마로 떨어져야 돼? 10뉴턴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얼마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얼마로? 2뉴턴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위로 얼마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야? 8뉴턴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매개체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장력과 작용 반작용의 힘이 동일해요. 근데 매개체가 세 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1kg, 1kg, 2kg. 어느 쪽으로 몇 뉴턴 받아요? A, B, C라고 합시다. 얘는 어디로 떨어질까요? C 쪽으로, C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속도 얼마일까요? 근데 이거 구하기 전에 전체 R차임부터 구해야 돼요. 전체 R차임 얼마인데? 얘는 이쪽으로 10을 주고, 얘는 이쪽으로 얼마를 줘요? 20을 줬죠. 그럼 어느 쪽으로 몇 뉴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전체 힘은 C 쪽으로 10뉴턴이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힘이 10뉴턴인데 전체 질량이 얼마야? 2니까 4kg이제.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2분의 5. 즉, 2분의 5라고 하죠. 2.5m per sec 제곱이 되겠죠. R자임 볼게요. R자임. 그러면 R자임은 A, B, C 각각 얼마? 2분의 5, 2분의 5,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B하고 C가 주고받는 힘은 얼마예요? 5뉴턴이겠죠. AB 합. 그러면 얘를 TA 장력, 얘를 TC 장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TA와 TC를 구해야 돼. TA는 얼마고 TC는 얼마일까? 그럼 개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A는 원래 얼마로 떨어져야 돼? 아래쪽으로 10뉴턴으로 떨어졌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위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고 있어? 위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는지 장력이야.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힘이 2분의 5뉴턴 받고 있잖아. 그지? 2.5뉴턴 받고 있잖아. 그러면은 T가 얼마여야지 위로 2.5가 남게 돼요? T는 12.5뉴턴이 되어야 돼. 이해돼요? 이거는 A 입장이었고. 그럼 이제 C 입장으로 가봅시다. C 입장은 어떻게 돼? 원래 얼마로 떨어져야 돼? 20뉴턴으로 떨어졌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떨어지고 있어요? 5뉴턴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위로 얼마나 잡아당기지? 15뉴턴. 어때? 작반이랑 다르죠? 아까 작반 얼마라고 했어요? 10뉴턴이라고, 5뉴턴이라고 했죠, 5뉴턴. 맞죠? 전체 10뉴턴 중에 주고받는 거 5뉴턴이고, 지금 작용 반작용과 뭐가 달라요? 장력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세 개의 작용점이 나오게 되면, 물체가 나오게 되면 장력과 작용 반작용이 달라져요. 이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똑같이 가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음. 이거를 공식화 시켜준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오른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 의해서 R자 힘은
이 위에서 잡아당기는, 즉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뺏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알짜 힘을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장력에서 mg를 뺏는 게 알짜 힘이, 얘 입장에서 알짜 힘이 될 거예요. 장력에서 얘를 빼줬는 거. 여기에서는 라지 mg에서 장력을 빼줘야 되겠죠. 위로 잡아당기는 힘을 빼줘야 실질적인 알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지? 얘는 장력이 더 세니까 위로 끌려갔고, 얘는 장력이 약하니까 아래쪽으로 끌고 왔는 거지. 중력이 더 세서.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애초에 t를 안 써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알짜 힘을 구하고 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 했는 게 알짜 힘이야. 예를 들어서 해볼까? 여기를 3kg, 여기를 2kg이라고 그래. 그럼 알짜 힘이 어느 쪽으로 몇 뉴턴이야? 오른쪽으로 10뉴턴이지. 그지? 그러면 이 공식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3kg 마이너스 2kg 했을 때 가속도 G 10을 곱해주면 이게 얼마 되는 거야? 10뉴턴. 이쪽으로 10뉴턴의 알짜힘이 나오는 거야. 그 알짜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는 게 가속도죠. 그래서 전체 질량을 나눠주면은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로? 뉴턴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여기 위에 있는 게 알짜 힘, 밑에 있는 게 전체 질량.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가속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보려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짜 힘 얼마? 이쪽으로 10뉴턴이제. G를 10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가속도 어떻게 돼? 5kg 해서 2m per s 제곱되지. 각각의 알짜 힘이 얼마나 돼요? 4뉴턴이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6뉴턴 되겠죠. 장력 구해봅시다. 장력 얼마예요? 장력을 구하라고 작방 구하시면. 자, A 입장에서 가보죠. A 입장에서는 얼마로 원래 떨어졌어야 돼? 아래쪽으로 2kg이니까 20뉴턴으로 떨어졌어야 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위쪽으로 얼마 받고 있어? 4뉴턴을 지금 알짜힘으로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24뉴턴을 줘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뉴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B 것도 해보죠. B 것도. 얘는 A였고. B는 원래 얼마로 떨어졌어야 돼? 30뉴턴을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야 돼. 근데 얼마로 떨어지고 있어? 6뉴턴도 떨어지고 있어. 위로 얼마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24뉴턴. 이번엔 가운데 매개체 없이 두 물체를 연결했기 때문에 장력이 서로 동일한 거예요. 하나의 물체가 끼어져 있으면 장력이 두 개가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장력이 두 개가 된다고. 얘의 장력은 지금 아까 전 우리가 12.5라고 했잖아. A 거. C의 장력은 얼마라고 했어? 15뉴턴이라고 했죠. 그지? 가운데 물체가 끼어져 있으면 장력도 두 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